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의 장장 커플은 왜 딴 방송에 가시면 이렇게 단독들을 하나씩 하고 오시는 아니요. 겁니까? 뉴스아이킥이 단독 원조.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예. 장성철 소장은 뭐 10월 이재명 대표 사퇴설 그러더니 장윤성 기자는 어제 이재명 대표 내년 총선 불출마설 뭐 이렇게. 아니 그거 되게 오래된 얘기고요. 뭐 이런저런 네. 근데 거기서 너무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아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하셨냐 그랬더니 재밌어서 뽑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진행자 당황한. 박지훈 변호사에게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그리고 토지주택공사죠 LH 이권 카르텔 조사 TF를 발족하고 이번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아파트 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사실상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어제 저희가 이제 뉴스 신세계에서도 보도를 해드린 대로 사실 대통령이 이미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여권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TF를 발족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실 시공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발족을 시켰는데 필요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TF를 발족시키면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H 퇴직자가 간 전관 업체들이 LH 수주를 받아서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하는 과정 이게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 정권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TF를 운영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좀 전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 철근이 누락된 LH에서 이제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개, 그 중에서 87%에 해당하는 13곳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부실 시공이 진행이 됐거나 혹은 준공이 완료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양당이 서로 너네 정부 탓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착공보다도 준공 검사,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됐음을 검사할 때 이 승인을 내준 게 더 잘못이다. 윤석열 정부 때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탓이 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승인이나 뭐 착공은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진행이 됐지만 정작 준공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 완료를 잘못한 게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셈입니다. 물론 뭐 객관적으로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설계와 착공 단계에서 문제를 잡아내든 혹은 감리나 뭐 준공 단계에서 문제를 잡아내든 어느 쪽이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둘 다 문제죠. 그러니까요. 서로 자기 잘못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대통령, 정치,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냐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정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서 정쟁. 첫 번째는 이제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혐오. 민주당 다 나빠. 민주당이 했던 것은 다 부정부패고 정말 다 검찰 조사해가지고 싹 다 감옥 보내지 않으면 안 돼라는 인식을 계속 주는 게 있고요. 제가 양당의 공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저도 오늘 찾아봤어요. 우리 집은 몇 년도지? 네. 왜냐하면요. 불안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코로나 때 건설된 아파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때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건물들이나 아파트들 보면 저기도 혹시 순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안 문제와 관련해서 전임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계속 정쟁거리로만 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LH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국토교통부가 빠른 시일 안에 전수 조사를 하고 국민 보고를 하고 국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문제가 되면 대책을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일사천리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지 정부는 이어달리기예요. 지금 관료들은 계속 있었지 뭐 윤석열 정부 때 새로 뽑은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소위 얘기하는 늘공들이고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화자가 있었는지 사실 여기에 정말 심각한 카르텔이 있었다면 깨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럼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겁니다. 남 탓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따져서 이제 전정 분야, 현정 분야를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번 사태 핵심은 결국 LH라는 조직 자체,
그러니까 공기업 LH의 어떤 내부적 문제점이 여기에 배경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LH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부동산 투기를 둘러싸고 뭐 이권 개입, 업무 정보 부당 이용, 전관 예우 등등의 총체적 문제를 한번 드러낸 바가 있는데 그 뒤에도 혹시 제대로 뭔가 일소되지 않고 부정과 부패의 어떤 고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LH를 이끌어왔던 뭐 사장을 비롯한 현재 경영진 그리고 관리 감독을 1년간 제대로 못했던 국토부와 국토부 장관은 정말 책임이 없는 것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매일매일 사실 언론의 중심에 있던 원희룡 장관이 요 얘기에 한번 며칠 전에 뭐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쏙 빠지고 국민의힘이 전면에 나서는 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국정조사로 해결되는 문제냐? 이거는 말하자면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물타기죠. 국정조사에 LH 이 소위 철근 부족한 이 철근 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아파트 관련된 국정조사로 맞불놓기 작전 내지는 물타기의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많이들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협상용으로 등가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민주당 취재를 해서 왔는데요. 네. 일단 다 휴가 중이에요. 그래서 전화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원은 문자로 주고받고 어떤 의원은 뭐 전화를 주셔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내일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TF가 그 회의가 있어요. 민주당. 근데 거기에서 이 순살 아파트 문제도 같이 좀 논의를 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걸로 물타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국조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사가 첫 번째로 수행이 돼야 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른 그 트랙을 밟아야 되는 거고 양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네. 그 부분 계속 말씀드려도 돼요? 아니면 다음 이슈 넘어가서 아니요, 얘기를 맞아 해도 돼요?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취재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관련돼서 국조를 받을 가능성은 0%다. 0%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특히 국정조사를 하면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데 처갓 사람들 네. 뭐 오빠 뭐 등등이 나오는 것에 그 대하여 ESIND 대표이사가 오빠니까 오빠죠. 그건 뭐 오빠라서 문제가 아니라 대표잖아요. ESIND 대표이사니까 아니 그리고 공익리 사건으로 지금 또 그 조사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판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재욱 대표가 용산의 이응자만 나오면 아예 협상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협상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국조할 성질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아니 하고 뭐 있고 용산이 옛날 나오는 뭐 향소 부곡 뭐 아니 소도 상소 부곡이 아니라 소도입니까? 범죄자들이 그쪽으로 가면 그 더 이상 쫓지 않는 뭐 소도예요, 그래가지고, 소도?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용산 쪽에서 불편한 거는 전혀 할 생각이 없어서 참 걱정인데 원희룡 장관도 얘기한 것도 있고 근데 상임위는 한다. 그래서 처벌이 가능한 상임위를 하자는 거라는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 증언 선서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예컨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인사청문회라든가 뭐 국조라든가 여기에서 증인 채택해서 하는 거는 되는데 일반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뭐 거짓말을 해도 처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위원장실에서 검토를 했대요. 검토를 한 결과 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만약에 국조를 계속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단독 국조를 해야 되는데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뭐 민주당 독단으로 한다. 또 장관도 안 나와 증인 채택도 안 돼.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처럼 또 이렇게 좀 힘도 없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벌 가능한 상임위 정도로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내일 오전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조사하고 상임위는 그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기관,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대상 인력, 사람이 다 다릅니다. 범위가. 국토위 상임위에서 하면 국토위 소관기관, 그렇죠. 소관 인력에 대해서만 자료 요청하고 증인 채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평균 안 국장님 나오셔야죠. 국토위에서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국토위 근데 소관기관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좀 살짝 화가 났어요. 예. 저 같은 프리랜서 이 노동자도 예. 이렇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취재를 위해서 이렇게 물론 더워요. 저도 네. 덥고 35도고 다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휴가 간 분들이 너무 많다. 네. 알겠습니다. 휴가는 가야 되지만 좀
그러니까 이제 예. 꼭 이 시기에 가야 되느냐라는 할 점은 일도 좀 많은데.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거치를 가시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도 가셨으니까 그게 또 이제 대통령이 휴가를 가시면서 그 이유를 들었죠. 내수 진작을 위해서 휴가들 가시라. 뭐 전국을 다니면서 먹방 아닐까요? 네네. 예. 아니 그 뭐 섬에 저도에 가 계신데니까 예. 그 오늘 아침에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그 인터뷰하셨던 인천 검단자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위원장 홍건호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님은 단적으로 딱 잘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카르텔이 문제냐 전문성이 문제냐. 전문성이 문제다 하면서 단계마다 이 전문성이 어디에서 구멍이 났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국회에서 듣고 계시는지는 의문입니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네. 짚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사화 됐습니다. 어떻게 19억 원 가까운 돈을 미등록 문서에 근거해서 집행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내용도 부실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부 발주를 했을 때 관련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KBS가 지난주에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됐었던 준공개라는 문서 이거를 정식 등록을 안 하고 문서 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채로 처리하고 있었다라는 게 지난주 KBS의 보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노컷 뉴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심지어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는데도 돈을 지급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 이거. 만약에 계약했던 일을 끝내지 않았는데도 보수를 지급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 일을 맡은 사람 쪽에서는 그런 고객을 호구 잡았다라고 하겠죠. 호객님.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일어났다는 건데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1차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었던 용역업체 경동 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에다가 준공금, 그러니까 일을 끝냈을 때 주는 마무리 잔금 3억 7,2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1차 계약을 할 때 선 금액으로 14억 8,800만 원을 이미 줬기 때문에 합치면 18억 6천만 원이 완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의 월간 진도 보고서를 봤더니 이 준공비를 지급받았던 작년 11월까지도 아직까지 업체들이 과업을 마무리를 못했었다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이제 비용 편익 분석, 그러니까 BC 분석이라고 하죠. 비용 편익 분석이 계획된 것보다도 9개월 늦게 2023년 5월로 연기된 상태였고 11월 시점에요. 경제성 분석 역시 그보다 늦은 2023년 7월로 밀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사들이 다 끝나서 보고서를 갖고 있는지도 국회에서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네. 2022년 5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기로 했었던 교통수요 예측 공정 이거는 아예 1년이 늦어졌습니다. 1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4개월이 아니고 1년 동안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반적인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토부는 준공 마감을 해서 이 자금을 집행을 해줬느냐. 거기다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문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준공 검사 조서 그리고 용역 감독 조서에다가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검사 결과 전 용역 대비 100%가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그럼 일이 다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실과 준공 다른. 검사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예타 박사, 예.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 우석진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통상 어떻게 되냐면 선급금이라고 해서 10%를 준다는 거예요. 10%. 예. 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는 선급금이 14억 8,800이에요. 80%죠. 네. 80%를 줬네요. 그냥 먼저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최종 보고서를 냈다는데 예타가 그러니까 BC 비용 편익 분석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도면으로 그냥 가름하시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BC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BC가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이 핵심인데 이 핵심을 완전히 빠뜨리고 최종 보고서를 냈다? 이건 상정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고 또 우석진 교수님이 최근에 KDI 그 예타 관련된 그 연구자들을 만났나 봐요. 이 자리에서 또 당연히 화제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석진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토부가 이렇게 하면
아, 나도 국토부랑 일하고 싶다. 이렇게 너그러운 발주처가 이렇게 있다니. 이런 데가 있다면 나는 앞으로 국토부 예타를 중심으로 하고 싶다. 이제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당 사무관 얘기를 꼭 들어봐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 보고서를 내면 그 사무관 담당 사무관이 이 보고서를 시스템에 탑재를 한대요. 그런 다음에 잔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목차를 쭉 보면서 목차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 중에 BC가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안 되면은 감사원 감사에서 다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정말 BC가 없을까? 그렇습니다. 이거 왜냐면 네. 계획대로는 이미 나왔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요청할 때는 지금 아직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용역을 맡겼던 계획대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네. 그럼 18억은 도대체 왜 집행을 했느냐 그렇죠. 이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는 성급금 그래서- 저는 14억 8,800만 원도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성급금을 10% 준대 대체로 시작할 때. 예, 계약금 10%. 예, 그래요. 계약금 통상적이죠. 10%. 예, 근데 이게 계약금이 더 많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 살펴봐야 된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성급금을 하고 있어요, 80%나 준 거는 그 말하자면 특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일단 돈을 먼저 준 거 아니냐. 특정한 결론을 답정너 그렇죠.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의심이 드니까 14억 8,800만 원이 너무 이례적이라서. 그래서 국조와 특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납득할 만한 답변을 국토부가 못 내놓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언론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소위 철근이 부족한 이 아파트 관련해서는 우리 아파트는 괜찮을까가 1차적인 관심사예요. 이거는 전문적인 소위 하자 진단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자 진단 검사를 쭉 하셔야 돼요. 파치 조사도 하고 네. 하자 진단을 하는 게 국민들의 관심사예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여기에 권력이 개입했나? 그렇죠. 이게 국민들의 관심사예요. 그럼 뭘 국정조사하고 뭐가 전문가들이 실제로 하자 진단을 해야 되느냐.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영역과 정치적인 조사가 필요한 영역이 엄연히 다르다. 뭐가 필요할까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토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2차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뒤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거다. 이게 아직 돈은 다 줬다며. 그렇죠. 이게 1차 타당성 조사는 이미 끝났고 거기에 대한 계약금도 다 집행을 한 상태인데 2차 타당성 조사를 또 발주를 해가지고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공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게 국토부의 해명입니다. 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국토부가 우린 원래 이렇게 일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석준 교수가 네,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유행어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네. 고 예타 뭐 예, 이렇게 관련돼서 정부 발주 사업 하는 데서 저쪽은 계속해서 물어보면 우린 원래 이렇게 일한다. 그러니까 계속 다른 국토부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국토부가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는 거야. 우린 원래 그렇게 해요. 좀 딴 데서 상식적이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는데. 예. 예. 우린 원래 서울 양평의 고속도로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요. 다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랑 예타를 해본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서울 양평 예타 이후에 본타당성 이거 되게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우린 이렇게 해요. 이거 제가 보기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이렇게 해요. 우리는 요 얘기처럼 들려요. 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식의 뉴스 아이킵 뉴스 신세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진선 양평 군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시키는 목적도 있었다라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의회가 2021년 3월에 발표한 그 내용을 보니까 현직인 전진선 양평 군수가 당시 양평군의회 의장이었거든요. 근데 양평군의회와 경기도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가 공동 채택했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 여기 보니까
서울과 양평을 잇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강원도와 연결되는 국도 6호선과 서울 춘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은 그 당시에 이 양평 고속도로가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궁극적으로는 그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실제로 이제 다른 의회들과 함께 공동 건의문까지 냈었다라는 겁니다. 이 건의문과 관련된 내용은 양평군의회 홈페이지나 양평군 홈페이지에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근데 재산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네. 손에 피 묻히는 일을 그냥 다 현 방통위가 그냥 끝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2대1 구도에서 여건이 김효재 직무대행이 열일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예상됐던 거긴 한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카급 속도입니다. 권태선 이사장 그리고 김기중 이사 2명에 대해서 해임 절차를 착수한다는 얘기인데요. 추진 이유를 보니까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영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뭐 관리 감독 소홀은 뭐 일반적인 어떤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 MBC 사장을 선임했다라는 점을 꼽았다는 점에서 이번 이제 해임 절차가 결국 MBC 사장 교체까지도 염두에 두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 양상이 KBS 이사회에 대한 해임 절차 양상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제 KBS 이사회에서도 이사 한 명을 해임한 바가 있고요. 결정이 됐고 그리고 이사장에 대해서도 지금 해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는 거는 이제 사실상 두 공영방송, 그러니까 MBC와 KBS에 대해서 이사진의 구성을 일단 바꾸고 8월 이후에는 경영진에 대한 교체를 시도하겠다라는 신호로 읽히는 움직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진들을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싹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속도로 보여요. 그죠?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라고 아주 분명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옳은가에 대해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비정상적이죠. 첫 번째, 지난 3월 30일 날 분명히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 최민희 방통위원 대통령 지금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 어제 민주당의 원내수석인 송기현 의원 지금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송기현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니 넉 달째 미루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방통위원들 여야 하나씩 추천해달라고 국회로 요구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먼저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선임을 해라. 임명장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대2가 돼서 이렇게 막 못 자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2대2로 만들어 놓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야권의 숫자를 바꿔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다리를 꿀려서는 안 되는 거 이 아닙니까?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마치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처럼 그렇죠. 비춰 보일 수가 있는 측면이거든요. 아니 그럼 최민희- 국회가 의결했는데 어떻게 임명장을 안 그렇습니다. 줘요? 최민희 의원은 알겠습니다. 의결을 했는데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 해라라고 자, 비춰 보일 수 있다라는 저는 점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김기중 이사는 해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사장 주식 의혹 관련된 박문진의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는 게 해임 사유입니다. 이 말이 참관인 참여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감사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참관인 참여 앞으로 조심들 하시고요. 자, 똘똘한 재건축 아파트 2채 이게 핵심이네요. 똘똘한 재건축 아파트 2채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51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나 뭐 혹은 홍보수석으로 재직했던 2009년, 2010년에 신고했던 재산이 17억이었는데 10여 년 만에 재산이 3배가 됐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이게 이제 2001년에 샀던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2019년에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팔았을 때 31억 9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원래 이제 시세는 2001년 당시에는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였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7억은 안팎의 똘똘한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역시 2016년에 사들여가지고 최근에 재건축이 끝났습니다. 지금 재산 신고상으로는 이제 15억 1,324만 원의 신고가 돼 있지만 실제 시세는 40억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동관 후보자의 재산은 거의 100억 원에 육박하는 굉장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요. 이게 몸테크라고 하죠. 예. 그 허름한 재건축 아파트에 일단 들어가서 살다가 이 재건축이 되면 몸은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물론 이분은 이제 재건축 결정되면 이제 다른 데 아파트로 이렇게 그렇죠. 쭉 아니, 몇 다니시기도 차례 합니다. 옮겼더라고요. 몇 차례 네. 옮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허름한 아파트 들어갔다가 재건축을 하시면서 40억 원이 넘는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공인중개사 멘트가 굉장히 재밌던데 네. 지분을 딱 1%만 넘겼잖아요. 선수, 부인한테. 부인한테? 예, 재건축 조합, 조합원 대의원되기 예, 예. 위해서.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거기에 이게 선수들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수석이 다방면으로 참 바쁘실 것 같아요. 언론도 이렇게 챙기셔야지 해야지, 되고. 재산도 이렇게 불려야지. 뭐 다양한 방법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아들 학폭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기 본인이 했던 언론 장악과 관련된 것들 본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조금 국민 앞에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